봅시다. 역함수와 정적분인데 역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역함수는 이제 1대1 대응일 때, 그죠? 1대1 대응일 때, 1대1 대응일 때 y가 나오게 하는 x값을 구하는 그 과정을 우린 역함수라 그래요. 그래서 y는 fx라는 함수가 1대1 대응이면 그럴 때 역함수를 이렇게 마이너스 1제곱 인버스라고 하는데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읽읍시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y를 대입하면 x가 나오게 하는 되돌아가는 과정의 함수를 우린 역함수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기하죠. 이렇게 표기하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실수 영역 전체에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라는 건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해야 돼요. 그죠? 정의역을 조절해서도 만들 수 있지만 정의역을 조절하지 않고 실수 전체 영역이다. 그러면 역함수 얘기가 나오는 순간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역함수에서 선생님이 전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긴 한데,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함수와 y는 x와의 교점과 같습니다 는 참이 아니라 그랬어요. 알겠어요? 참은 아니에요. 근데 함수와 y는 x와의 교점은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이 됩니다. 이건 참이에요. 근데 이쪽은 참은 아니에요. 근데 참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언제 참이 되냐면 대부분 얘가 증가할 때는 참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면 y는 x라는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여기고, 요거에 대해서 대칭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함수와 y는 x와의 교점 같죠, 그죠? 근데 감소하는 함수에서는 그런 게 일어나지 않아요. 감소하는 함수에서는 뭐 유리함수만 하더라도, 가장 간단하게 유리함수만 하더라도 y는 x분의 1, 얘 역함수 구하면 똑같죠? 여기도 교점이잖아, 그지? 여기는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인데 함수와 y는 x와의 교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참이어도 이건 참이 되질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몇 가지 좀 주의해서 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때, 특히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그리고 오늘 수업할 내용도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함수와 y는 x와의 교점입니다로 풀 거예요. 근데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는 어떤 때까지 출제된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는 함수가 감소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을 얘기했을 때 y는 x와의 교점이 아니라 함수와 순전히 정말 역함수와의 교점만 새로 찾아서 a, b가 교점이면 b, a도 교점입니다. 이렇게 놓고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생각은 기억은 하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지금 여러분은 알고 가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실수 전체 영역에서 증가나 감소입니다. 요거까지도 조금 알고 가고, 그럼 이제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역함수라는 것은 x는 f 역함수 y가 돼서, 여러분이 처음에 사실은 눈여겨봐야 할 게, 역함수라면 들어가는 정의역의 값이 내 기준으로 fx 기준으로 y 값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역함수에 대입하고 있는 값은 fx 입장에서 보면 y가 대입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조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역함수에 3을 대입했습니다. 그러면 함수 기준으로 보면 y값이 3이네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좀 지나고 나서 문제가 좀 꼬이면 헷갈리기 때문에 그 기본부터 시작해서 생각을 끌고 가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나면 만약에 A를 대입했을 때 B가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역함수에는 B를 대입하면 A가 나오겠죠? 그럴 때 역함수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이 이런 거예요. Y가 나오게 하는 X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Y가 나오게 하는 X가, 그건 얘 놔두고 풀면 돼요. 그대로. 역함수를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그대로 놓고 푸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기가 A고 이렇게 나왔을 때 B라고 물어봤으면 이 함수를 그대로 두고 B가 나오게 하는 A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즉 역함수는 이 상태의 함수를 변형 안 하고 이쪽에서 바라보는 걸 역함수라고 해요. 이게 첫 번째 역함수의 기본 개념이에요. 함수는 어디서 봐? X축에서 보지, 그지? 그래서 함수를 이쪽에서 보는 거라면 X를 대입하면 B가 나와. 그러면 역함수는 이 함수를 그대로 두고 B가 나오게 하는 값은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이 형태야. 이렇게 써도 사실은 함수의 그래프는 변형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X세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면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렇게 구하는 거지, 그치? 그럼 X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함수가 맞는 거죠. 이게 바로 역함수예요. 역함수, 만약에 X세제곱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다고 하면 물론 이건 약간의 문제가 하나 있기는 해요. 하나의 문제가 있긴 한 게 X세제곱의 역함수에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0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무한대로 간다는 어떤 특별한 이렇게 성향이 생기긴 시작해요. 근데 자, 그런 건 이제 두고, 그런 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알겠죠? 자, 다시 봅시다. 선생님이 이렇게 쓴 함수가 이거죠? 그럼 얘는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질까? 그대로 이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대로 이거예요. 왜? X랑 Y랑 자리를 바꾸지 않았으니까. 그냥 X에 대해서 푼 거잖아, 그지?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정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역함수의 형태긴 한데 그래프가 바뀌는 건 없어요. 이해됐어요? 당연히 대입하는 건 누구 값이 대입돼? Y 값을 대입해야 X가 나오겠죠? 맞아요?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 8이 나오죠? 여기다 8 대입하면 뭐가 나와? 2가 나오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함수랑 역함수만 놓고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봐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얘기냐면 fx라는 함수가 주어졌어. 그거의 역함수를 내가 이렇게 구했다고 쳐봅시다. 얘하고 얘하 관계만 볼 거야. 그러면 특별히 얘는 다시 뭐 바꿔서 그리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함수가 출현했어요. 그쵸? 그러면 얘하고 역함수의 관계를 봐야 될 때도 있죠. 미안해요. 나 눈치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만 딱 봐도 금방 이제. 자, 그쵸? 그래서 얘하고의 관계를 봐야 되면 일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걸 선생님이 그냥 수학의 습관이라고 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정의역의 형태가 달라요. 얘는 x에 대입해야 되고 얘는 y 값을 대입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정의역을 둘 다 맞춰줘야 돼요. 사인 함수만 봐도 그렇죠. 사인은 원래 각도의 함수였는데 각도는 크기 x라는 어떤 1, 2, 3, 4 그 숫자와 그 크기가 달라요. 값을 얘기하는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한 함수로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각도를 호도라는 값으로 바꾼 거야. 각도에 대응하는 호도. 그러고 났더니 드디어 sin x라는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같은 x축에 sin x도 그리고 x제곱도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의역의 범위를 같이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얘는 신경 안 쓰고 만약에 역함수하고 어떤 함수하고의 관계를 보고 싶다면 그때 이 정의역은 y를 써서는 안 돼요. 그래서 x랑 y랑
드디어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자리를 바꿨더니 이제 일어난 게 뭐냐면 바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써야 드디어 이 함수를 만약에 역함수를 그린다면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안 쓰고 y는 세제곱, 그러니까 x의 세제곱 함수, 세제곱근 함수 이렇게 써야 드디어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가 아까 0에서 하면 무한대로 접선하면 쭉 올라가는 형태가 나와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 일단 그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죠? 드디어 이제 바꾼 거예요. 이제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역함수의 정적분을 풀 수 있어요. 여기 지워도 되죠? 크게 뭐 형태는 두 가지인데 역함수의 정적분의 형태는 두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좋을까요? 이런 문제를 해볼까요? fx가 x 세제곱이고 얘가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이럴 때 f와 g의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세요 이런 거죠. 뭐 그걸 s라고 하면 뭐 10s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쵸?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이 2차 함수 x제곱 역함수 구하면 무리함수예요. 1차 함수만 1차 함수가 되기 때문에 1차 함수는 역함수 구하는 게 굉장히 간단해요. 유리함수 역함수 구하면 유리함수가 나와요. 다행스럽게 수투에서 유리함수를 적분하는 건 배우질 않아요. 미분하는 것도 배우질 않아. 다항함수만 하기 때문에 2차 함수 이상 넘어가면 역함수를 구했다 치더라도 그걸 적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는 아닌 거죠. 그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생각하고 가고 여기가 x세제곱일 때 만약에 그 역함수를 구해서 이게 fx라고 하면 gx를 구했다는 건 이게 x로 바꿨다는 거고 요렇게 구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실은 참은 아니지만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에서는 참으로 쓸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이 f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f와 y는 x와의 교점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요걸 구하는 걸로 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구해서 여기를 1로 놓고 요걸 만약에 내가 뭐 hx라고 놓으면 hx라고 놓긴 좀 그런가요? 요게 fx니까 hx에서 양수로 바꾸려면 fx로 해도 되죠? 그냥 양수로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맘대로 쓸게요. fx에서 hx를 뺀 함수를 구하면 이렇게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걸 0부터 1까지 정적분해서 2배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죠. 여기가 x가 될 거고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1번 형태의 함수와 역함수의 문제는 함수와 y는 x와의 교점으로 해서 교점을 구하고 두 함수의 차이로 넓이를 구하는 문제로 바꿀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어떤 형태의 문제냐면 이거의 역함수를 아이고, 이하고 10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fx dx와 (2부터 10까지) gx dx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 알겠죠? 이런 문제. 그러니까 하나는 교점에 관한 문제고 하나는 함수와 역함수의 각각의 넓이의 문제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요. 알았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일단은 이 문제는 fx를 한번 그려보면 0일 때 0을 지나고요. 1일 때 1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요거 미분해 보면 3x 제곱 더하기 1이죠. 그래서 y는 x라는 그래프를 딱 찍어보면 얘 기울기가 1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그래서 얘랑 똑같이 맨 처음에 시작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역함수와의 교점이 없어요. 교점을 이런 것도 사실은 여러분이 함수를 나중에 따질 때 접선의 기울기로 하나씩 따져봐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딱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는 1부터 2까지 구하세요. 여기를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네요. 그죠? 이런 문제네. 2부터 10까지 좀 그러네.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간에 됐죠? 여기에 정적분을 하세요. 이런 문제예요. 이게 fx예요. 딱 좋네요. 맞죠? 그럼 이거를 이제 풀기 위해서 역함수로 구하려고 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평행이동에서 대칭이동 이렇게 하는 거죠. 문제는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프로 대충 그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그리지 말고 이거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역함수를 그냥 y로 보라고. 그럼 변형할 필요 없죠? 이렇게 보면 되지. 그냥 fx 그린 상황에서. 선생님이 아까 그랬죠?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함수를 x는 f 역함수 y 이렇게 쓰면 여기를 y로 쓰면 이 함수를 옮길 필요가 없이 이쪽에서 보는 겁니다 라고 그랬었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y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이쪽에서 이 검은 건 신경 쓰지, 주황색은 신경 쓰지도 말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보시면 돼요. 자, 1 대입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2가 나오죠? 이거 거의 이게 바뀔 리가 없어요. 이게 바뀌면 여러분이 문제 풀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역함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했다 하더라도 이거 구할 수 있을까? 지금 못 구해. 물론 선생님 저는 미적분을 공부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교육과정은 그런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못 구한다라고 봐야 돼. 따라서 역함수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이게 딱 아다리가 뭐가 딱 맞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서 2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10이 나오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 보면 얘는 y 입장에서 본 거니까 요만큼을 구하라는 거죠. 그죠? 항상 축에서부터 정적분을 계산하는 거라고 했잖아. 넓이도 축에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f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하는 거야? 요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이거의 넓이를 구하세요가 이 문제의 핵심 답안인 거예요. 그쵸? 모양이 뭐예요? 사각형이죠?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 빼면 되죠?
20에서 1, 2, 2 빼면 이렇게 문제가 풀릴 거예요. 알겠어요? 대부분의 문제는 이 둘 중에 하나에서 끝나요. 더 어려워도 이 정도에서 응용돼서 나오는 문제가 대부분일 거예요. 역함수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선상에서 조금 풀어보세요. 이거를 구하라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보다 한 단계 더 나가면 요거만 구하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구해? 구하기 힘들어요. 근데 난 이거는 구할 수 있지. 1부터 2까지 fx 이거는 적적분 할 수 있죠. 그죠? 요거를 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8에서 요거만 빼는 거야. 이 분홍색 부분은. 그러면 요 부분만 구하라는 문제가 핵심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변형해서 생각해도 되는데 책에서 설명들은 대부분 다 이거를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넓이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다예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예 이쪽으로 보는 연습을 하세요. 이쪽으로 보면 생각보다 접근하기 쉬운 문제들이 꽤 많아요. 아셨죠? 자, 움직임 거리 위치 변화량. 다음은 넓이가 거리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건 선생님이 고민을 좀 해볼게요. 언제 수업을 할지.